중학교 3학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민 IT고등학교 교무부장 편지명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우리 경민 IT고를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학교를 소개함에 있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 IT고등학교는 IT 분야, 컴퓨터 분야죠. IT 분야와 의료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생각하실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체성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는 학교가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IT 고등학교는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대학까지 진학을 하면서 계속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대학을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된다. 취업을 하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IT 고등학교는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 졸업할 때의 진학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갈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학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IT고등학교는 먼저 총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총 4개의 과가 있고요. 각 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주로 그림을 그리는 수작업의 형태의 교육과정을 한 30%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색칠을 하고 연필로 그리는 소묘작업 이런 수작업이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림을 못 그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는 특히 더군다나 컴퓨터 그래픽, IT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는 그래픽 툴을 활용해서 웹툰 또는 포스터, 책 표지 이런 식의 시각 디자인 영역을 공부를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대세죠. 3D 그래픽입니다. 3D는 이렇게 입체화된 캐릭터들을 그려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또 얘네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거,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를 출력까지 하는 3D 프린팅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는요, 디지털 미디어과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은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도 절반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과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영상을 직접 찍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꼭 방송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교육과정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보시스템과입니다.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원래는 병원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은 의료 분야, 보건 분야를 50%를 배우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역시 50%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건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요즘엔 코로나가 또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따가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진학 정보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건 의료 분야 쪽으로 대학을 갑니다. 간호사, 임상실무, 물리치료 아니면 치위생 이런 식의 보건 계열 쪽의 대학을 많이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병원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력으로 양성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교육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주로 사물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모든 것들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주역으로 배울 수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앱 개발도 메인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하면 게임, 앱을 개발한다. 유무선 통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해킹 관련된 것들, 프로그램 코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등의 교육과정을 배우는 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분야들이죠. 그죠? 디자인, 그 다음에 영상, 소프트웨어 코딩, 의료 분야까지 모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교가 되겠다. 네,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진학 또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학교는 약 70%의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또 굉장히 높아서 진학률은 좀 낮았어요. 진학률이 한 55%가 됐고 약 45% 나머지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70%나 된다고 말이 될까?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아이들끼리만 뭐 다르게 경쟁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을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동등한 전형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 수능이 100%, 수능을 봐서 가는 거죠. 수시는 국영수사과 5과목의 내신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이런 전형을 가지고서 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학종. 그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수시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정부의 대부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학에서 수시를 50%를 뽑고요. 정시로 50%를 뽑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서울의 강남 지역이 아니면 메이저 있는 그 학군 지역이 아니면 사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학종이라는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도 100% 수시로 갑니다. 그러면 수시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률이 있을까? 네,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 전형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영수사가 이 5과목의 고등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학교 내에서만 했던 교육활동을 쓸 수 있어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자료들은 사실 전형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영수사가 내신과 학교 생활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를 단위수를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6시간, 많으면 7시간까지도 배웁니다. 국영수사과를. 모든 교과가 국영수사과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특성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어요. 배우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하냐? 그게 아니죠. 특성화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의 시수는 적지만 나머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의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간호사가 너무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을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학을 가야 되네? 그럼 어떻게 공식이 나올까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간호과를 가고 싶은데 3년 동안 일주일에 국영수사과만 배웁니다. 수업이 끝나면 뭐를 할까요? 국영수사가 보충을 합니다. 또 그게 끝나면 뭘까요? 국영수사가로 야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국영수사가로 수능을 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국영수사가의 내신을 쌓아두긴 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전공 관련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시기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 의정과 의료정보시스템과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을 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국영수사과를 2시간밖에 안 배우지만 나머지 시간을 뭘 배우느냐? 3년 동안 보건 의료 분야의 공부를 3년 동안 합니다. 교과 시간이 끝나면 뭐를 할까요? 보건 의료 쪽에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보험심사 아니면 의료관리자 이런 총 3가지 정도의 보건 관련된 저희가 자격증을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요. 방과 후가 되면. 그리고 끝나면 뭐를 하느냐? 저희도 야자를 합니다. 저희도 의정부에서 불이 안 꺼지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이유는 자율 동아리라는 겁니다. 전공하고 관련된 동아리들을 학생들이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 미디어과가 있었죠. 밤새 촬영을 하고 새벽 씬이 있으면 새벽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습실에서 밤새 편집을 합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밤늦게까지 해요. 자, 이제 두 아이가 같은 전형으로 학종으로 대학 진학의 원서를 썼어요. 교수가 봤을 때 우리 간호과를 나오려고 하는 아이인데 3년 동안 국영수사가 열심히 해서 머리는 좋겠구나, 국영수사가 많이 배웠겠구나 하시겠지만 우리 과를 전공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나 면접, 심화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저희 학교를 면접을 볼 때는 이 아이가 국영수는 적게 배웠지만 실제로 3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취득했고 자율동아리도 심화를 했구나. 이러면 당연히 저희 학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을 모든 아이들 100% 다 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100%를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보다 대학 수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의 입시 홍보를 들으실 때 우리는 진학률이 100%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아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서 어떤 대학을 갔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아까 잠깐 말씀을 빠뜨렸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2시간짜리의 국영수사가 1등급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5단위, 6단위짜리의 국영수사가 1등급의 내신은 점수가 대학 전형을 반영할 때는 동일합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국영수사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3년 동안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고 대학을 가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전공대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3년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빼고 모든 대학교를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요. 무시험으로 전형을 치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직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취업을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정말 서울대 빼고 어느 대학교든 갈 수 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형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생보다 대학 수가 더 많아서 이제는 대학 진학률은 큰 의미가 없다. 의료정보 시스템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년간 자료인데요. 작년은 사실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이, 아이들이 작년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 진학률이 의정과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19년도 자료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2019년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51명이 졸업을 했어요. 저희는 한 과에 2개 반인데요. 51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서 31명이 보건의료 분야의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6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9명, 즉 18%가 IT 분야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로 대학을 5명, 10%가 갔어요. 전체 비율로 치면 약 88%가 대학을 진학한 겁니다. 그리고 12%의 학생이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51명의 졸업자 중에서 10명이 간호과를 갔죠. 요즘엔 간호과가 전문대도 4년제, 4년제도 4년제, 전문대와 4년제 구분이 없죠. 간호사는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도 보내기 어려운 저희 학과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 10명은 20%잖아요. 그죠? 내신 1, 2등급만 간호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보다 우리가 3년 동안 자기소개서와 면접 거래를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그걸 대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의료정보 시스템과를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자료를 사실은 모든 과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IT 분야와 의료 분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였다면 인문계에서 국영수에 찌들어서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보다 일찍 전공을 재미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 부사관 동아리인데요. 매년 15에서 한 20명 정도를 동아리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부사관 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보다도 오히려 또 부사관 배출률이 높습니다. 자, 각 과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공 동아리, 밤늦도록 학생들이 남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동아리. 이거를 참여했을 때 바로 아이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학습 동아리예요. 국어 동아리, 영어 동아리. 그런데 나는 간호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간호하고 관련된 걸 쓰기 어렵죠. 책을 읽었다 정도.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의 전공을 아이들이 대학 진학한다면 우리 학교가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한 반에 22명이에요. 한 과당 2개 반이어서 총 44명을 뽑는데요. 그 중에서 40명을 특별 전형으로 뽑습니다. 4명은 일반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일반 전형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이 특별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가 이래요.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사실 의정부 전체에서 과학고를 빼고 저희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임에도 저희가 커트라인이 한 143점 정도가 됐었는데요. 내신이 평균이 한 165점 정도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로 치면 중상위권의 아이들만 모여있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커트라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내신으로만 뽑는 비율, 일반 전형비를 완전히 낮췄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20%만 들어가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교과 성적이 20점밖에 안 들어가죠. 나머지는 취업 희망서라는 것과 자기소개서,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자필 서류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안내를 다 드렸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선생님과 상담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1차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2차 전형 때는 예전에는 포트폴리오라는 어려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없앴고요. 면접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전공하고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는 게 저희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올해는 선발할 예정입니다. 면접 질문도 우리가 선생님들께는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예시로 드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IT고등학교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학부모님 또는 아이들 유튜브에서 경민 IT고등학교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학교 정보를 익히시고 또는 네이버에서 경민 IT고등학교 해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전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경민 IT고라고 검색하고 1대1 채팅을 신청하시면 비밀리에 1대1로 입학사정관과 채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웹툰을 봅니다. 그죠? 웹툰. 헛딱지가 벌써 납니다. 그죠? 부모님들. 웹툰 보다가 지겨우면 뭐예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다가 지겨우면 아이들은 뭐예요? 게임을 하죠. 근데 그 타임에 어머님이 딱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빡 때리시죠. 그런데 우리 IT고등학교는 웹툰을 매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웹툰을 그리는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매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직접 찍고 촬영하는, 그래서 편집해서 유튜브를 관리하는 디지털 미디어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개발하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을 나쁘다고 못한다고 혼내려고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역을 이제는 만들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기회를 IT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학년 동안에 저희들이 학업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어요. 0점대예요. 그래서 0점대 퍼센트, 0.3%, 2%, 한두 명입니다. 1년에. 무슨 얘기냐면 학교를 다니다 재미없어서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아이가 없어요. 그 한 자리가 나면 전학을 채울 수 있는데 1년에 저희 학교로 전학 문의가 오는 게 약 60에서 70건 정도의 전학 상담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만두는 아이가 없어서 전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이 지나고 나면 전과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본인의 과에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만족한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건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재미있게 전공을 배우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더 배우고 싶으면 그쪽 동일계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것.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학부모님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사범대를 보내서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학교는 우리 학교 출신 제 제자였던 정보통신과의 학생이 졸업을 해서 동일계로 대학을 갔겠죠. 전자공학과로 대학을 가서 통신과 출신 학생이 전자공학과로 대학을 가서 교직이수를 해서 저와 함께 이제는 동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졸업했던 학생이 디자인과 대학에 가서 교직을 이수해서 지금 디자인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특성화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특성고등학교라 생각하면 불가능했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특성고등학교가 아이들한테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의 선입견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막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제 새끼들처럼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